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책 1권에서 배우는 화재 예방 분야가 됩니다. 전 시간에 OT 할 때는 제가 여기다 뭘 썼어요? 소방학 개론이라고 하는 전체를 썼습니다. 전체를 다 쓰진 않아요. 소방학 개론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화재 예방 분야 책 1권이 됩니다. 책 1권서부터 어디까지 옵니까? 세 가지로 오죠? 우리가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화재가 됩니다. 화재 이전의 단계를 우리가 좀 공부한다고 그랬죠? 연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소화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어때요? 어떠한 가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 가연물이 일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A급 화재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일반 화재. 이런 건물이 탈 때 이런 뭐 목재도 있을 거고요. 뭐 책가방, 종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건물에서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두 번째 B급 화재라고 합니다. B급. B급 화재는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류 화재가 되죠. 유류 화재. 세 번째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전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D급 화재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른다는 얘기는 금속이라는 것이 어떤 가루의 형태로 있는 형태, 금속 분해 형태로 있는 경우에 이것이 연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화재를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금속 화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불이 붙으면 다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화재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D급 화재를 우리는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연소에 대한 부분, 화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이 B급 화재와 이 E급 화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배우면 돼요. 가스 화재라고도 합니다. 즉 E급 화재를 가스 화재라고 하는데 B급과 E급을 같이 두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을 분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거에 맞는 소화가 어때요? 소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러한 화재의 특성에 맞는 소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어떻다?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이 필수 요소는 첫 번째 가연물이 됩니다. 가연물.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소의 3요소인 점화원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연소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 파트에 가면 가연물에 대한 내용,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우리는 연소의 4요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소의 3요소와 연소의 4요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소라고 하는 것 또는 화재라는 것을 볼 때 항상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연소한다라는 것은 순조롭게 잘 연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꺼지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 즉 소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진압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무찔러야 하는 적이에요. 하지만
연소, 연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산이라는 표현, 뭐 좋습니다. 여하튼 여행을 갔는데 숯불,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럼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화재라고 하는 측면, 소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진압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볼 때 이런 불이라고 하는 부분, 연소의 사요소라고 하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꽃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압해야 될 대상이 되는 그런 불꽃들이, 화염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불꽃 연소라고 합니다. 즉 연소의 사요소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불꽃 연소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꽃 연소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바꿔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염연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OT도 아닌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농담 삼아 그런 걸 이야기했죠? 질문도 하지 말라고요. 그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도 없죠?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냐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러면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순한 양같이. 그죠? 아시겠죠? 자, 연소의 3요소는 뭐다? 무염연소가 됩니다. 불꽃을 내지 않고 연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숯, 목탄, 금속분, 그렇습니다. 코크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 뭐와 산소와 결합해서 어떻다? 빛과 열을 발하는 어떻다? 급격한 산화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산화라고 하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네요. 그럼 반대되는 개념을 찾아보면 돼요. 산화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환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화라고 하는 과정은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잃어버리는 게 환원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만 봤어요.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했고요.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성질이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수소라든지 어떻다? 전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얻을 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을 어때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급격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격하다라고 하는 거, 즉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됐을 때 산소와 결합했죠? 하지만 너무 느린 연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방학적인 측면에서, 화학적 측면에서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 빛을 내죠? 빛과 열을 발하지만 산소와 결합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만지면 뜨겁습니다. 열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기가 통하면서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는 연소라
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연소라고 하는 것은 화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죠. 즉 화염을 발생하지 않은 어떤 연소도 있다? 무염 연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연물과 반대가 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라고 했어요? 불연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연물이 갖추어야 하는 구비 조건이 있다. 즉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소방학입니다. 연료공학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잘 탈 수 있는 물질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석탄, 휘발유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나지 않아서 석탄은 나죠. 하지만 휘발유나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아서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우디 보세요. 중동. 그죠? 얼마나 좋아요, 걔들은요. 그죠? 그 사막에 거대 도시를 만들어서, 그죠? 다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화학연료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방학 측면에서 본다면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하다. 그죠? 그러면 가연물이 갖는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위험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위험한 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비표면적.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중량의 표면적의 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하죠. 그죠? 크면 클수록 위험한 겁니다. 크면 클수록 위험합니다. 두 번째, 열전도율. 열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전도율이 작으면 어떠한 물체에서 열전도율이 크면 열이 잘 이동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열이 잘 이동한다면 열의 축척이 용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는 것은 위험한 조건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열의 축척이 용이하려면 어때요? 열전도율이 작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물질이 A와 B가 결합해서 즉 어떠한 에너지계에서 A와 B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 상태에서 결합해서 C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A와 B가 결합해서 C가 만들어집니다. 칼로리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A와 B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반응 물질이라고 합니다. C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만들어진 물질이다라고 해서 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연소가 되려면 지금 여기에 위치에 다다르는 요 상태를 활성화 상태라고 해요. 즉 연소가 되기 위해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올려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 활성화 상태까지 다다르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질이 더 위험하겠어요? 자, 보시면 활성화 상태가
이러한 물질과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커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A와 B에서 어느 게 더 힘들게 반응하겠어요? B가 훨씬 더 B가. 그럼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A가. 즉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어때요? 위험한 겁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연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연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산화 물질입니다. 완전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A와 B가 결합했을 때 C가 되면서 이 생성물질이 더 이상 산소가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더 이상 산소가 들어올 자리가 없죠.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완전 산화 물질이 됩니다. 이런 완전 산화 물질이 되면 뭐가 돼요? 불연성입니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흡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소를 하는 것은 어때요? 연소를 하는 것은 이런 반응이에요. 연소를 하는 것은 A와 B라고 하는 에너지계에서 이 에너지에서 이것을 발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빛을 발하고 감소가 됩니다. 즉 뭐예요?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는 어때요? 이 에너지계가 어느 게 더 커요? 반응 물질이 더 크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발열 반응을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연소라고 해요. 그렇다면 반대가 되는 개념, 흡열 반응을 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생성 물질이 더 크죠. 이러한 물질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방학, 딱 하나는 아니지만 소방학에서는 질소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즉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은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기율표 상에 있는 비활성 기체를 이야기합니다. 비활성 가스 또는 기체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연소하지 않는 흙, 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연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기 중에 산소라고 이렇게 아주 1차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소화 이론, 소화 약제, 그리고 소방 시설, 마지막에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계법규 4분법에 있는 내용이 돼요. 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물이란 이렇게 정의돼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이렇게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것을 위험물에서 가면 몇 류 위험물이 있냐면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있습니다. 이거 관계법규에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소방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좀 어렵죠? 자, 뭐냐면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듣고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책 1권에서 다 다뤄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그리고 또 들어가서 어때요?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또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어요? 아주 연소에 대한 부분을 또 저렇게 그리면서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즉, 이 공기 중에 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산소가 됩니다. 산소 되죠? 1류부터 6류 이온물에 보면 1류 이온물과 6류 이온물은 산화성 물질이 됩니다. 산화성 물질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화제라고 합니다.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물질을 뭐 한다?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은 산소를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신은 불연성입니다. 불연성이면서 자기 자신은 뭐가 돼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니까 자기 자신은 산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연소할 때 어떻게 돼요? 환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주 소박학적인 거죠. 법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1류 이온물은 산화성 고체. 6류 이온물은 뭐가 돼요? 산화성 액체가 됩니다. 또한 5류 이온물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 있어요. 이 자기 반응성 물질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자기 몸에서 산소를 내뿜으면서 연소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즉 이러한 물질이 옆에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중요한 내용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영화 찍을 때 주연 배우가 있으면 조연 배우가 있죠. 반드시 조연이 필요합니다. 영화를 찍든 연극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 영화나 연극이 더 흥행하는 거에 이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거예요. 조연이라고 하는 거, 지연성, 이건 딜레이가 아니고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산소,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염소, 오존이, 불소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염소, 오존, 불소 이런 것들이 조연성 가스예요. 다르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신은 연소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불연성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물질이 연소하는데 도와준다. 오케이? 이해가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연소를 도와주지 않고 자신만 연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불연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연성은 연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연소의 3요소에서 어떤 것을 안 했어요? 점화원을 안 했습니다. 자, 점화원은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점화원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가연물이 있죠?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되지 않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라이터를 가지고 팡 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라이터로 이 책상, 이 조탁을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붙지 않아요. 붙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셀프 조율소에 가면,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셀프 조율소에서, 그죠? 제가 얘기 드렸었나요? 제가 고급 휘발유를 넣은 거? 그죠? 제가 주유할 때 제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셀프 주유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휘발유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딱 넣었어요. 근데 막 기름이 올라가는데 제 차에서 일반적으로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기름이 들어가는데 9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뭐예요? 고급 휘발유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제가 오늘하고 어제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차의 성능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싼 기름을 넣어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근데 그 셀프 주유소에서 여러분들 한번 주유해 보신 분들은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전기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왜 있는 거예요? 불꽃이 탁 발생되거나 정전기가 탁 발생이 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그죠?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그래서 짜증나기도 하죠. 그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인화성 액체에서 가연성 가스가 많이 체류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화원이 될 수 있다면 빵 하고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폭발 나오네요. 그죠? 폭발. 그래서 보시면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비정상 연소를 폭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를 꼭 항상 출제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소와 화재 그 중간에 폭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루게 됩니다. 즉 정리해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전기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전기. 그죠? 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유가 또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가만히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다가 어떠한 물질을 두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요. 그 CCTV를 가만히 보고 있던 분이 경비원이 됐겠죠. 그 인테리어 하다가 두고 갔던 물질에서 자연 발화가 되는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가셔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딱 진압했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즉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불이 붙어버린다. 사람에 대한 비유를 제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 친구하고 제가 두 달 정도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연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죠? 끝까지 담배를, 그죠?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담배를 끊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놀랍죠. 그죠?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것을 계속 충격을 주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막 꽁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딱 폭발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자연 발화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불이 붙는 것은 없어요.
즉 뭐냐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그 발활점에 다다라야 어때요? 물론 온도와 주변의 온도와 압력과 그 상황에 따라 습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발화점에 다다랐을 때 어때요? 발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어때요? 점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발화라고 합니다. 자연 발화. 이 자연 발화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의 축척을 통해서 그 발화점에 다다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점화원이 될 수가 있는데 정전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기적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그 범위에 두는 거죠. 자연 발화에 의한 열에 의한 점화는 이걸 우리는 화학적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점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거에 대한 정전기 방지 대책은 어때요? 상대 습도를 어때요? 70% 이상 유지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 자연 발화라고 하는 것의 방지는 어때요? 이 습도를 또는 어떤 수분을 유지하게 되면 요놈이 어때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어때요?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생물이 어때요? 수분이나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미생물열, 산화열, 분해열, 중합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통풍을 잘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연소란 무엇인가 공부한 겁니다. 연소란 뭐예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 됩니다. 이것을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처음 듣는 내용이겠죠. 또는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책을 사서 또는 공부를 해서 이것을 열어봤을 겁니다. 여하튼 다 좋습니다. 처음 듣던 아니면 학습을 했던. 하지만 이것을 듣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들으면서 이 안에서 더 파급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정말로 처음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머리가 깨질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체 뭐지? 라고 전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죠?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둬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3문제에서 5문제. 여기서 한 3문제. 나머지 여기서 소화이론 1문제. 약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최근에 이것도 법규이기 때문에 2문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문에서는 1문제에서 2문제, 3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재 예방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자,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책이 주어졌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바로 16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을 텐데 지금 오늘 제가 잘못해서 여하튼 제 책임이죠. 제가 잘못해서 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가고 유인물로 일부 갔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전반적인 책의 구성을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은데 그죠?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연소 정의가 있습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을 화학이 됐던
자, 화학이라고 하는 말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화학. 여러분들은 되게 화학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화학.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이런 표현들을 소방에서 좀 많이 씁니다. 또 공학적인 부분에서 사뭇 많이 써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 자체가 상만 좀 변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질의 상, 뭐 고체에서 액체 또는 액체에서 기체 이러한 어떤 물질의 상만의 변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변화는 뭐예요? 성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H2O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하여 빛과 열을 발산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자,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성들이 봤을 때는 식용유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죠? 식용유를 열어놓으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식용유가 어떻게 돼요? 산소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어때요? 덜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밀봉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식용유를 사면 어떻게 해요? 작은 병에 덜어서 사용을 하죠. 큰 병은 그대로 두고 작은 병, 자주 쓰는 거에다가 열어서 합니다. 왜요? 그럼 고기만 산화가 되게끔. 큰 거 전체를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되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해, 그러면. 그죠? 그럽니다. 그죠? 여하튼, 뭐, 산화가 된 기름을 먹었든, 어떻게 됐든, 저는 뭐, 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죠? 여하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산화 연소라고 하지 않는 거죠. 자,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느린 연소를 하는 산화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백열 전구 또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산화와 환원 반응이 됩니다.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그래요. 간부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소방학적인 부분에서 그냥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17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저쪽은 16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반성하십시오. 그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면. 딴 생각했어요? 아, 밑줄 치고 있었어요?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죠? 제가 정확하게 어디 두 번째 산화와 환원 반응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오셔야 되겠죠. 제가 페이지도 이야기를 바로바로 드리는데 페이지가 넘어갈 때 자, 또 옛날 책을 쓰시는 분들은 옛날 책을 뭐 소방학은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셨던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죠? 새로 나온 책을 보셔도 좋으나 기존에 있는 책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연소의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산화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전에는 이러한 어떤 화학 반응에서 산소의 이동과 이런 부분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소라든지 전자의 이동에서 어떤 산화 또는 환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에 별표해 놓으세요. 자, 산화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환원돼요. 왜냐하면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속이 더부룩해요. 제가 점심 때 과식을 했어요. 운전을 너무 오래 했어요.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먹어요? 소화제를 먹습니다. 그 소화제는 누구를 소화시킨 거예요? 저를, 김정희 쌤을, 그죠?
어때? 저를 소화시킨 겁니다.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은 뭐가 된 거예요? 환원이 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